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8일 신나는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특별한 사건 없는 것 같고요. 페드 회의 앞두고 강보합세 마감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세였고요. 채권 수익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단기물 위주로 좀 올랐고요. 장기물은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 원 환율 소폭 올랐죠. 유가는 비교적 크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환율, 유가 이 네 가지 기본값들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그 큰 회의, 페드 회의가 있는 주는 발표 나기까지는 소강 상태입니다. 예. 데이터 보면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게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매우 좋은 값이었는데 이게 원래 기준선이 0이거든요. 근데 예상 11에 대해서 발표 마이너스 8.6 매우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지표들하고 함께 앞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미 주택 시장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단독 주택 매매 동향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약간 낮지만은 기준선 50보다 매우 높은 64.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호조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쟁점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 이게 말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둘이 만나기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지금쯤 서밋의 일시, 장소 등이 확정되어 발표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찌질한 인간이 말이죠. 오거나 말거나 안 와도 그만인데 간다 안 간다. 뭐 가더라도 트럼프는 역겨워서 만나기 싫다. 아니면 만난다.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야, 찌질한 것들 말이죠. 아직도 아가리 꾹 쳐닫고 자위질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냐? 웃긴 새끼 진짜. 말을 안 해. 하여튼 말이죠. 그 폼페오 그 국무장관, 로스 상무장관 이렇게 트럼프 시진핑 서밋 자체는 지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홍콩 시위 그 지난 그 과정에서 행정장관이 사과를 하고 한 발 물러섰는데 이게 G20 서밋을 앞두고 시진핑의 그 부담을 줄이려고 중공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의 유력 일간지 아닙니까? SCMP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종합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서로 그 만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정말 말이죠. 정상급들이 지금 한 20여 명이 모이는데, 그러면 서로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그냥 뭐,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갖고 서로 연쇄회담 한다고 난리법석이 나잖아요. 예? 옆방에서는 일본이랑 만나고, 또 옆방에서는 뭐, 캐나다랑 만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막 돌아가면서 엄청 정신이 없을 텐데. 저 찌질이가 일정을 안 주니까 다른 일정이 다 꼬여버리는 거 아닌지. 하여튼 지금 고약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스 상무장관이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CNBC하고 인터뷰한 게 지금 가장 최근의 그 소식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미중 이 무역 전쟁 이것도 결국에는 합의가 될 거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네? 총 쏘는 전쟁도 결국 협상으로 합의 종결되잖아요. 근데 이거 결국엔 합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G20에서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가 아주 기꺼이 에서 perfectly happy 이렇게 기꺼이 이미 밝힌 그 3,250억 불 추가 관세 때릴 거다. 다시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우신과 같은 용어 perfectly happy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실무 협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밋에서 2,500여 페이지 합의할 수는 없을 테고 결국 기껏해야 지금 그 무역 협상이 지금 그 정체되는 이런 상황인데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정도 이게 합의의 최상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그 로스가 말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그 추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관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3,250억 불 관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관세 부과 준비는 지금 그 현재 그 퍼블릭 히어링 절차가 어제부터 진행됐으니까 7월 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그 폭탄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알 딱 장전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아마 그 무역 협상 재개가 합의되면은 그러면 추가 관세 부과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예상한 세 개 시나리오 중에서 일반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되는 거고요. 10% 정도 관세 때려버리면 이게 골드만삭스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예. 이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역 협상 합의 재개한다 이 정도 합의되고요. 무역 협상 재개한다 이 정도 합의되고, 그러면 그 3,250억 불에 대해서 추가 관세는 일단 연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후에 자동차 관세도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로스가. 지금은 이게 그 결정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할 때부터 이 자동차 문제 엄청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지금 때리기는 때릴 것 같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말은 카 메이커들이 미국 내 제조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차관세 활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런 말 잘 나오기 힘드는데 로스 입에서 나왔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그 GDP 나우라는 이 툴에서 미국 2분기 GDP 지금 연 2.1% 성장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1.3% 그 당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즉 미국 경제 지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이거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커들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전쟁 합의되든 말든 그가 상관없이 하반기 3%대 성장 자신한다는 말 후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찌질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꽃맹이 보러 간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말이죠. 전공이 탈북자 안전가옥,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이렇게 지금 그 보도에 나오는데 이거 아마 안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가 그 중공이 탈북자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서 갑자기 엄청 심하게 해서 탈북자 안가를 그냥 막 급습을 하고 그 대규모로 체포했다는 이런 점을 지금 로이터 톱뉴스를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 한 줄로 찌질이 방북 소식 처리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이건 보지는 않았고요. 방북한다니까 뭐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뻔하겠죠. 미국은요. 비핵화 위에 미북 서밋을 하는데 꼬맹이는 핵 보유국 확보를 위해 미북 서밋 한다고 하노이 서밋 이전에 내부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군 부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내부 강의 자료를 입수를 해서 VOA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VOA가 이 내부 자료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이 VOA는 조그만 방송사인데 무슨 수로 이런 자료를 입수합니까? 결국 미국이 입수해서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 좀 보도 한번 하라고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의할 점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꼬맹이가 미국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자기 군대를 속인 것인지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핵화 안 하면 핵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꼬맹이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협상한다고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살려면 비핵화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자니까 또 자기 군대가 무서울 거 아닙니까? 비핵화 해버리면 비핵화 하자니, 군대가 자기 죽일 것 같고, 안 하자니 미국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런 딜레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VOA가 보도한 이 내부 자료, 이거는 팩트죠. 이건 사실인데 이것이 군대를 속인 건지 미국을 속인 건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두고 봐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러니까 찌질이가 꼬맹이 보러 뭐 평양 가는 게 그게 뭐 가봤자 별거 있겠나 하는 이런 투의 말은 그러니까 가서 이 판 전체를 바꿀 만한 그 대세에 영향이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미국 제재해도 끄떡없다던 이 화웨이가 심각한 매출 감소를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룸버그 등 외신은 화웨이 스마트폰 해외 매출 최대 60% 감소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 경영진이 총 매출 한 300억 달러 사라질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징징 짜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얘들이 아직도 꿈꾸는 것 같아요. 작년 매출이 1,040억 불이었다는데, 근데 300억 불 사라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매출 1,000억 불 예상한다는 겁니다. 이게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제재를 받아도 내년까지는 작년 수준 가능하다고 지금 이거 헛소리죠. 희망사항이죠. 예? 만약에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제재 이렇게 심하게 받는 중에도 금년에 1,000억 불, 내년에도 1,000억 불 달성한다면 이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거고 중공이 이기는 거죠.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도 이런 거 다 보고 다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웨이가 꿈꾸는 발표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5G 통신 장비나 모조리 다 핵심 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데 지금 뭐 금년에 장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1년 정도 그 핵심 부품 재고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쟤들 말이죠. 예. 그걸로 이제 버티는 것이고 그 안에 결국 이제 제재 해결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제재 해결되면은 뭐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제재 해결 안 되면은 그러면 부품을 밀수하거나 또는 밀거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장이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급속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뭐 500억 불이라도 하면은 다행이죠. 5G 장비에 대해서 특히 더 보면은 중공이 그러니까 지금 그 5G 바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계획은 작년이었는데 바로 시작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장비 납품할 그런 물량을 중공이 화웨이에게 거의 반 정도를 몰아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로 잡히면은 숫자상으로는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려나겠죠.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릴 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5G 장비 업계에서 세계 1등이라는 이런 그 미국 측 조사 자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공이 이제 여기에서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2위로 물려나고 화웨이가 또 1등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의미 없는 숫자 노름 아니겠습니까? 미국 제재가 계속 된다면 중공 5G 저거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발주받은 장비 공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내년 이후가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매출 전망 이런 것들은요, 화웨이한테 물을 게 아니고 미국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는요, 미국의 주요 칩 메이커들이 조용하게 이제 그 로비 중이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화웨이 판매 허가해 달라는 거죠. 이게 중공의 압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즉, 중공이 지난주인가 그 미국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포함된 해외 주요 기업들 다 불러 모아갖고, 미국 기업들한테는 반 화웨이 정책 바꾸라고 미국 정부에 너가 로비해라고 압박질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해외 기업들한테 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어떤 해외 기업들한테는 미국 편 서지 말고 지금처럼 중공과 거래 계속해라. 이렇게 압박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로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권리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로비하는 것은 기업의 권리이고요. 트럼프 답은 저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찌질이가 대가를 가져와야죠. 제재를 풀려면 대가를 가져오고요. 지금 판은 점점 크게 키워놨는데, 이렇게 키워놓은 판에 기업들 로비 받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찌질이가 대가를 엄청 많이 가져오고요. 빌어야지 풀지 말지 검토라도 하는 거지. 지금 찌질이는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기업 로비를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위반에 맞서서 핵 합의의 일부 위반해서 저농축 우라늄 농축 속도를 4배 정도 높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이 되면은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3.67%로 이제 합의에 맞춰져 있다는데, 이 3.67%짜리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가 300kg를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300kg 값은 합의상으로는 2031년 도달 목표라고 합니다. 또 더 이제 그 위협하기를 농축 비율을 현재의 3.67%에서 5 내지 20%로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 협박하는 거죠, 이란이. 근데 이제 핵무기가 되려면은 90% 이상 고농축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핵 합의 이행하면은 이란이 핵 합의 이행하면은 그러니까 서방은
제재를 해제한다. 이게 거래의 조건이잖아요. 예? 이 거래의 조건인데 미국이 탈퇴하고 그리고 유럽도 미국 압력에 굴복해서 그 합의안을 안 지키기 때문에 즉 제재가 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란이 합의 이전 상태로 즉 그 핵 그 이런 개발하고 우라늄 농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란이 주장을 하는데 이란의 주장 자체는 타당하죠. 이걸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란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의 그 핵 공갈이라고 곧 국제적 압박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이란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서방 진영 사이에 약간 그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소개드렸는데 일본의 문제 제기가 매우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주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섭 유조선 직원들이 발사체 공격 받았다고 지금 계속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기뢰 공격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군이 폭발 직후에 그 기뢰 공격이라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기뢰는 물속에서 때리는 거고요. 발사체는 하늘을 날아와서 때리는 거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건 이제 팩트에 관한 거니까 아마 폼페오는 증거 많고 초과를 제시한다니까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과 전쟁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필요한 모든 옵션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폼페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니까 군사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말로 안 되면 결국 힘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주목되는 점은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한중일 같이 가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싸움질의 정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Principle of War. 혼자 싸움질 안 한다는 거죠. 자유 홍콩 시위, 송환법 반대한 표면적 이유는요. 홍콩 시민이 홍콩 기본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중공에서 중공법으로 재판받는 거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본법이 2047년 실효된다는 겁니다. 즉 그 후에는 송환법, 엑스트라디션 빌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이 중공법이 전면적으로 홍콩에 적용되고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은 끝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유 홍콩의 시위는 끝이 아니라 이제 먼 길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래서 원 컨트리 투 시스템, 이 일국 양제는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저희 별도 영상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